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소정원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흔히들 그러죠.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과 위기를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욥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께서 아시나니 주님만 아시죠. 나는 몰라요. 하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 아마 그런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정금처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고요. 사지를 넘어서 이 땅에 넘어오는 탈북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세상의 평화를 심어갈 수 있는 큰 도구로 써주실 줄 믿어집니다. 아멘. 지금까지 3편에 걸쳐서 탈북자들과 또 그들을 돕는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탈북자를 돌봄의 대상이 아닌 통일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세우는 일에 힘쓰고자 하는 분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탈북자 전문 인터넷 언론입니다. 뉴코리아 뉴스 대표 김성환 집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그렇게 험악하게 생기진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험악하죠. 통일 문제에 노력하고 땀 흘리고 뭐 일하다가 보면 오해도 많이 받고 또 힘드시잖아요. 네. 조금은 힘드시죠? 많이 힘드세요? 아니요, 뭐 힘든 것도 있지만요. 네. 그만큼 또 보람도 많은 있으시고.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탈북자를 통일의 주역으로 세우는 뉴코리아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소개됐어요. 어떤 비전을 품고 나가고 있는 신문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예, 그 이 땅에 이제 탈북자들이 2만 5천 명이 되는데 탈북자들의 특징이 이제 북한 사회 또 남한 사회를 그 함께 경험한 그러니까 독보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남북한의 어떤 체제 그 장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북한을 재건하고 또 변화시키는데 그 주역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자원들이라고 그렇게 보고 이들을 중에서 이제 롤 모델을 또 발굴해서 소개하고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언론이기 때문에 그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남한 언론에서 보도하는 그 북한 관련 기사들을 도저히 신뢰를 못하겠다. 참 제대로 신뢰를 받는 북한과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 그런 언론이 하나쯤은 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동서독이 이렇게 통일될 때 보면은 그 동독발 그 소독 언론의 기사들을 동독 주민들이 거의 100% 신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독이 이제 잘 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신뢰를 하고 동독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가 독일하고 소독하고 같이 합치자, 통일하자 그렇게 이제 하는 바람에 사실 통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 주민들 또 탈북자들이 남한 언론을 좀 신뢰하는 그런 언론이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통일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탈북자들이 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탈북자들이 이제 탈북하는 과정에서 네. 사선을 몇 번 넘거든요. 그렇죠. 북한에서 뭐 배고픔 사선도 넘고 또 중국에서 이제 강제 북송 당할 수 있는 걸 사선도 넘고 또 남한에까지 오기까지 뭐 최근에 그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것처럼 네. 제3국에서도 이렇게 잡혀갈 수 있는 언제든지 그런 이제 그 사선을 몇 번이나 넘어서 이제 남한에 오게 되는데 그런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감히 이제 가질 수 없는 어떤 그 삶의 어떤 깊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탈북자들에게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탈북자들은 이제 그 탈북한 과정, 또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그 힘든 고난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크리스찬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하고 탈북자들이 겪는 그 사선과 고난이 같은 것이구나 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히 이 탈북자들의 어떤 삶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점이 많구나. 그래서 그 서울 USA 선교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네. 에릭 펄리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탈북자들은 바로 우리의 스승이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사람들에게 뭐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될 인생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저는 이 고난의 과정이 또한 그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또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참 통일에 있어서 기여할 영역들이 많고 또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성원 집사님께서는 탈북자는 아니시잖아요. 네. 근데 탈북인들을 위한 신문까지 지금 내고 계신데 네.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탈북자와는? 제가 국민일보 이제 기자로 있을 때 2010년 말에 우연히 이제 탈북자 목사님을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감리교 1호 탈북자 목사님인 그 세터교회 강철호 목사님이세요. 이분을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한국 교회가 그 탈북자들을 향한 사역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탈북자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돈을 뭐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 남한 내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년, 10년 넘어가면 잘 정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탈북자들이 다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런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하면 이것이 다른 탈북자들에게 굉장히 이제 도전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언론에 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간지기의 특성상 한 주제를 계속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주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탈북자 언론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차에 그 다른 좀 기자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 네. 그렇게만 하고 거기까지.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지만 내가 하기에는 네, 좀 네. 버거운. 네. 그래서 제가 한다는 생각은 처음에 저는 전혀 안 했었고 네. 근데 이제 가면서 점점 이제 부담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1년 정도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2011년 12월에 이렇게 창간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뒤에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돌아봤는데 이제 그 순간에 이렇게 정경이 던진 이만한 돌이 이제 이렇게 스쳐간 거예요. 바로 나의 삶을 파트가 아니고 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주셨어요.